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지난 시간에는 테오 테니스님을 모시고 테니스 패션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제가 많이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웠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네네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K-테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K-테니스 관련 인물, 테니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테니스 매칭 어플 스매시의 공동 창업자 이승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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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멀리 와주셔가지고 사실 스매시라는 어플을 테니스를 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테니스를 치는데 스매시 모른다. 이거는 테니스 안 치는 거랑 다름없죠. 아예 테니스를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스매시 분을 저희 방송에 섭외한다라고 제가 지인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스매시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어플인 그런가요? 느낌이었어요. 가레스베일 느낌으로. 네, 그쵸.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창업자 이승재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매시 공동 창업자이자 저희 회사의 사업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또 이게 스매시를 같이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력은 한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특기는 그 일명 슬라이더 포핸드라고 해서 그 저의 탑스핀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감긴다기보다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기는 그 정말 저희 그 테니스 코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2년 동안 만들어 주신 그걸 만드신 건가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그 테니스 왕자에서 그거 테니스 왕자인데요, 밴드깔 아저씨 머리 묶어가지고 그 라켓 잖아요. 그 네트 뭐랄까 네트 포스트. 네, 포스트를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일단 공이 감기는 방향이 이제 남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잘 만드는 공의 궤적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그런 이제 포핸드를 이제 저의 어떤 주특기로 왼쪽에서 쓰고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인데 그게 그냥 왼쪽에 이렇게 감기면 얘가 맞고 일로 스피는 마치 그 야구 투수들 중에서 사이드 암으로 던지는 네. 이제 그 투수들과 동일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너무 신기하다. 저희 아까 이전 방송에서 아. 그 왼손잡이가 치는 그 서브를 받기 힘들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이 서브는 오른손잡이가 치는 서브인데 서브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 스트로크를 말씀하시는 포핸드를 거예요. 포핸드를. 포핸드를. 포인트를 더 어려운데? 아니 근데 두 분이 원래 아시는 그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인인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띠 모임에서 만난 친구죠. 근데 저희 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서로 뭐 하는지 얘기를 하다가 나는 스매시 어플을 하고 있어. 혹시 알아?라고 해서 모두가 어머 스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매시 이렇게 된 거라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지인 찬스로 섭외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 솔리님의 입김이 그래서 있었다. 놀랍게도 제가 지인이었지만 이 더 테니스를 꾸준하게 구독하면서 보고 있었음에도 네. 지인이 이 솔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를 사실 불과 2주 전에 알았어요. 아니 놀라운 상황. 유튜브로 보셨는데요? 유튜브로 봤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저희 에이팟으로 들었는데도 이게 근데 쉽게 카메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던 거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역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송에서의 얼굴과 코트에서 얼굴은 네. 다르다. 기술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솔리님의 그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그 또 이제 방송에서의 성격과 코트에서 성격 다르고 그래요? 일할 때의 성격 다르고 혼자 있을 성격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아가 만난 다중인가요? 것이다. 나중입니다. 네네네. 네. 나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재님께서 너가 그 솔리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뭐야 얘는? 아니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스매시 공동 창업자로 오셨기 때문에 네. 스매시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스매시를 많이 써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해주셨지만 사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퍼져가고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저희도 이제 업력이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누적 가입자 수가 한 9만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오. 테니스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매시의 이제 핵심 기능은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칭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하루에 한 600개 정도 매칭 글이 올라올 정도다 보니까 한 약 5,000명 정도 되는 고객들께서 이제 저희 매칭을 하기 위해서 와주시고 이제 순방문자는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그죠. 전 하루 종일 스매시 계속 들어가거든요. 커뮤니티나 이런 그 중에 게. 하나도 접니다. 아니 뭐 당연히 공동 창업자니까 매일 상주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레딩님은 정말 상주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까지는 아니고 많은 그 사연을 그 스매시 커뮤니티에서 얻기도 하고 또 제가 올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스매시 커뮤니티는 또 익명이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어디서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쵸. 좀 네. 스매시에서 대나무숲 많이 같은 어. 그렇죠. 저희 대학 시절 때 유행했던 네. 약간 대나무숲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인데 사실 뭐 저희도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천천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매시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사실 스매시는 또 이제 출발은 저희 이제 창업자이신 서류영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긴 한데 네, 그분도 이제 저희와 동일하게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정말 일반적인 회사원이셨어요. 성함이 설우님인. 설우 서울 형 아니 대표님. 저는 형이라는 줄 알고. 서울 설우 형. 저희는 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 동생 하지 대표님, 않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는 대표님이라고 설우 형 부르고 대표님. 있는데 네. 서우영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제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테니스 입문자가 되시고 태친샷으로 매칭을 할 상대를 이제 구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생각을 불편하죠. 하셨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못 느꼈지 이게 않습니까? 적응된 거죠, 사실. 아니.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아? 거기 그 폼이 있는 게 불편해. 그걸 지우는 게 짜증나.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그냥 뭐 원래 테니스 이런 거지 하고 아마니에 넘어갔던 부분을 이제 누군가가 좀 불편하다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스매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서령 대표님께서는 늘 마음의 짐인 게 그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에 이제 밤새서 짬을 내서. 하고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되다가 뭐 저랑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시고 우와. 이제 스매시 사업자 가 이제 원래는 아버님이셨는데 아. 이제 본인으로 이제 등기를 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매시 대표이사의 길을 걷게 된 게 좀 약간 오. 비하인드 전문 용어가 스토리입니다. 나왔습니다. 등기를 치다. 쳤다. 네. 네. 아, 네. 약간 저희도 지금 이것도 사이드잖아요. 저희 이게 기본 업이 있고 관해수공업. 간해수공업이잖아요. 과연 저희. 이 중에 그만둘 사람은? 저희 항상 이제 편집하면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본업인가 사이드인가. 과연 등기를 네. 누구 이름으로 칠 것인가? 네. 네, 갈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좀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IT 스타트업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네. 저만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던 창업 꿈나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다양한 시도를 몇 번 하고 근데 이제 좀 쓰라린 아픔을 한번 겪고 나서 네. 현타가 너무 세게 와서 네. 그때 뭔가 내 취미와 일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난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을 엄청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갔던 데가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테니스 메트로라는 회사 아, 잘 지하철. 알죠. 네. 네. 지하철이죠. 네. 네, 테니스 지하철인데 네. 그 테니스 메트로에 이제 사실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 테니스에 막 이제 빠져들게 된 시점인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다 할 어떤 저만의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 매력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를 좀 뭔가 강제적으로 나의 취미로 만들어야겠다, 인생 취미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사실 테니스에 조금 더 흠뻑 빠지려고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저의 일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테니스 메트로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니스 메트로에 처음 이제 취업을 했었을 때 저의 어떤 동기는 저는 스트링 매려고 갔거든요. 나는 왜냐면- 스트링어가 되겠다. 그냥 테니스의 모든 걸 알고 싶으니까 아, 그렇지. 테니스 스트링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테니스에 관련된 아무런 지식이 없고 IT 플랫폼에서 계속 뭐 이제 광고와 마케팅만 했기 때문에 저를 써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 스트링어라도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정말 거기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저의 이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의 어떤 이력이 마침 또 테니스 매트로 온라인 그 스토어에 그 마케팅에 또 자리가 마침 또 비어 있어가지고 오. 저를 이제 또 마케터로 좀 감사하게도 써주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테니스 매트로에서 쭉 일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스매시 인스타가 똑 하고 튀어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마케터니까 이 테니스 씬이 이제 막 붐일랑 말랑했던 그 시기여서 막 네. 별의별 것들이 많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아, 네네네. 이제 원 오버 댐이 스매시였던 거고 제가 이제 마치 유레카를 외치듯이 야 이거 스매시 너무 좋다라고 제자리에서 외쳤는데 네. 웃긴 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서령 대표님의 고등학교 친구분께서 이거 내 친구가 사실 이거 만들고 있는데 혹시 뭐 마케터니까 뭐 이렇게 협업 포인트 찾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인연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가락동 쪽에서 네.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네. 이제 뭐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면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고 그분도 그분만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뭔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이제 접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유령 대표님께서 그때부터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카톡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애. 이렇게. 아니 뭐 구애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냥 지시 뭔가 업무 지시? 나의 바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뭐 혹시 뭐 테니스 매트에서 뭐 어떻게 하시나요? 뭐 테니스는 어떠신가요? 뭐 제가 뭐 이런 준비를 하는데 어떨까요? 뭐 이런 뭐 자문 비스무리한 걸로 저한테 접근을 시작을 하시더니 뭔가 저도 이제 어느샌가 막 스매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오, 약간 세뇌당했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스매시, 막 자면서도 스매시, 뭔가 이제 그때부터 스매시 로고가 뭐야 다시 보니까 너무 이쁘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스매시라는 앱을 저는 처음 어디서 봤냐면은 그 유튜브 판넬에서 봤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판넬? 된 그 유튜브 이영택 유튜브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오신 그 승재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마케터였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스매시를. 맞아요. 근데 저도 스매시를 뭐 어디서 딱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거 저기서도 봤는데 맞아. 여기도 봤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스며들게 약간 맞아. 본인이 스매시에 합류된 과정을 이 고객들에게 녹였다. 그래서 스매시. 네, 진짜 리얼 스며들었네요. 리얼 스며들었네. 근데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건 다 저희가 그냥 뇌를 거치지도 않고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네. 우연찮게 권순우랑 이영택 감독님이 뭔가 같이 하시는 유튜브에 저희가 그냥 조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우연찮게 가서 그걸 설치를 했고 우연찮게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지금 박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박제되어 있는 게 계속 마케팅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버 같다.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정말 돌이켜봐도 운이 좋았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ATP 250 때 네. 혹시 스매시 부스를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걸 맞아요. 사실 저랑 저희 소령 대표님 둘이서 한 거예요. 그 부스를요? 그래서 사진 찍는 네, 그 사진 저희가 찍고 홍보하고.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ATP, WTA 이런 대회들이 사실은 뭔가 이런 브랜드들이 부스를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천막 쳐서 이렇게 하고 뭐 굿즈 나눠주는 정도로 끝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캐스퍼 루드도 오고 라두카드도 온다니까 네. 브랜드들도 뭔가 이게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그 우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 등에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터진다고 네. 저희 같은 새우들이 뒤로 이렇게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 앞자리였는데. 젊으니까 그 입구 쪽에 가라 이랬는데 뭐 안돼 해서 2번 코트랑 그 센터 코트 사이에 그 아마 맞아요, 위치를 맞아요. 맞아요. 주차하는 곳이죠. 네. 거기에 딱 있었어요. 근데 어. 이게 또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사람들이 입구 쪽에 있으면 들어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제 구경하는 여유를 거지. 가지고 구경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아. 그리고 선수들이 또 2번 코트랑 센터 코트를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라운드에서 이제 테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의 테니스 그 부스가 쉼터가 되고 그리고 애기들의 어떤 장소가 돼서 그 부스들이 계속 깔깔깔깔 막 이런 소리들이 나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죠. 약간 그 흐름을 진짜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운도 그러니까 기가 칠 정도 모아져 있어야 되는 준비가 건데 되어 있어야죠. 아무리 그게 뭐 이제 딱 그 만난 그 지점에서 팍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매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로고도 너무 예쁘고 저는 저 브랜드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저게 사실 저 보라색이 약간 MZ들이 좋아하는 컬러라 가지고 제가 지금도 보라 바지를 입고 있는데 제가 보라색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로고도 되게 눈에 띄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바랬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어플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스매시가 딱 그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잘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매일매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와 저희 대표님은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말씀하신 것들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이런 IT 스타트업에는 또 구루들이 국내에 있는데 뭐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스타트업은 굶어 죽지 않는다, 배 터져 죽는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기회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데 막 이런 거를 잘못 잡으면 배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더 이제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 전사의 모든 목표가 그걸로 이제 수렴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업력 2년 반 되셨고 2명이서 시작한 건데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매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지금은 이제 저희 14명 정도. 야, 오. 7배 성장 인원이.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인원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명확하게 말씀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어쨌든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2명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오. 거예요. 이게 테니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겠지만 또 본인의 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 중에서 스매시의 어떤 그 방향에 공감해 주셔서 막 직접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좀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이제 분들이 모이다 보니 한 14명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스매시 구성원들은 다 테니스를 치시나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재밌는 거는 저희 구성원들이 저희가 스매시 존이라는 레슨 아카데미를 런칭을 하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 저희 테니스 안 치시는 직원분들께 테니스를 정말 반값에라도 배울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죠. 회사 돈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테니스 한번 배우면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쵸. 특히 이제 여자 멤버들이 너무 테니스를 좋아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하. 테린이들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테니스 존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스매시 그 존. 유튜브 스매시 존. 네. 그 저는 그 대훈 네, 그 이대훈님. 이대훈님 네네네. 거기 유튜브에서 저는 봤거든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뭐 스매시 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무엇이냐면 좀 사실 이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레슨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20분에 비싸. 요새 강남에선 2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25만 원이 기본이던데 맞아요. 24, 5만 원이. 그러니까 1회에 6만 원 정도가 기본 세팅 값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 30분, 20분 이렇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스매시 존이 뭐 죄송하지만 저희도 그 한 달 기준으로 주일에 30분에 15분 볼머신 포함하는데도 24만 원이에요. 네,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지 타산에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도 제가 레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돈을 절반으로 떨어뜨릴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고민의 어떤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매시존은. 아. 그래서 저희가 레슨 하시는 이제 코치님들의 시간을 일부 이제 무인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코치님들은 사실 지금보다 시간당 급여는 더 받으실 텐데 레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사실 저희는 뭐 지금 24만 원을 12만 원까지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절반으로. 사실 입문자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뭘까 고민해 보면 어떤 레슨장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받아야 될까요? 그쵸. 근데 사실 맞아. 가격이 저렴하면 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테니스 라켓 쥐고 테니스 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으로 그런 관여도와 허들을 낮춤으로써 또 테니스 입문자들을 더 많이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실험실이 저희의 스매시 존입니다. 약간 제가 지금 들어보면 두 번째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해결.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은 테니스 같이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게 테니스 매칭? 매칭이 너무 네. 어려워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시작한 게 스매시였는데, 이제 스매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매칭에 대한 니즈는 좀, 이런 문제는 조금 해결됐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다음 문제는 레슨비가 너무 비싸다. 특히 수도권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떨어뜨려 볼까에 대한 실험을 지금 이 스매시 존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회사에 뭐 나름의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저희는 한 줄로 설명드리면 테니스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매력적인 테니스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벽들이 허물어져야, 사실은 테니스를 난 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방해물들이 없어져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 같은 회사가 해결해야만 저는 테니스가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서 뭔가
산업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음. 저도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제가 몸담는 이곳이 아직도 파편화되어 있고 아직도 개인 사업자 중심의 어떤 그냥 뭔가 뭐 경제 활동 정도 하는 거라면 사실 저희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골프처럼 명확하게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규정을 받아서 이 테니스라는 게 동호인들이 더 높은 가치를 이제 소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면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 걸 꿈꾸는 게 사실상 지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무에서 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영택 감독님께서 그 이제 리즈 시절 때 아. 웸블던에서 그쵸, 이제 그쵸.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고 정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조코비치를 격파하고 네. 페더러와 비등비등하게 이기면서 페더러가 이제 나중에 정현은 꼭 정현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확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테니스에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성장한 시장이다. 저는 근데 많은 것들이 이제 저희 선배님들께서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그 뭔가 규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도구가 되고 싶을 뿐이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는 돈을 더 버시고 고객분들은 더 좋은 가치를 누리실 수 있게 저는 일조하는 게 저희 스매시의 어떤 존재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는 걸 잘 만들어가지고 탑을 잘 쌓아보자. 그 맞습니다. 탑을 잘 쌓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스매시의 역할인데,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적자라는 고충,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스매시를 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무리 뜻깊은 비전과 미션이 있더라도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는 그 네네. 그룹이 또 이제 이런 회사거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의 가장 큰 고충이에요. 사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마케팅을 저희가 큰 돈을 쓰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영택 감독님 ATP 얘기했지만 저희가 정말 후리고 후려서 염가로 이제 염가로 뭐 이번에 반얀트리도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네, 정말 많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네. 했었던 이제 마케팅 플랜들인데 사실 저희가 오가니카 유저들이 모집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제 인건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충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저희에게 가장 큰 고충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이 매칭 기능이 사실 저희의 그 오가닉하게 고객을 유치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 이게 또 저희의 명주를 짧게 만드는 또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명주를 짧게 만들? 사실은 이것만 하면 저희는 언젠가 없어질 회사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얘는 돈을 벌어주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일반 매칭 기능을 갖고 돈을 벌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 기능을 갖고 고객들이 써주고 고객들이 저희 앱에 체류해 주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카톡 메시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돈을 그냥 단순히 벌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저희 코트 사업자 두 사이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간편 매칭이라는 걸로 좀 런칭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평일에 테니스 혹시 쳐보신 적 있으세요? 평일 낮에? 네네네. 평일 낮에? 네네. 보통 이제 치시려면 코트 예약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코트 예약을 할 때 혹시 미리 그 내가 같이 하실 분들을 모으고 예약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근데 보통 게스트로 많이 가가지고 제가 예약을 게스트로. 네, 이렇게 많이 하진 않나요? 천더러님은? 저는 미리 예약을 하고 네. 코트를 확보된 상태에서 게스트를 구합니다. 와우. 엄청난 용기가 높으신 분이시죠. 네, 왜냐하면 평일엔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 평일엔 사람이 없죠. 네. 평일엔 사람이 없고 사실 코트 비용을 개인이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되는 현재 네네네. 구조인데 네. 여기서 사람 못 구하면 그거는 그냥 날려버립니다.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뭐 이 프라임 타임이라고 할게요. 그 이제 평일 저녁 시간, 네. 주말 시간은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코트가 있으면 뭐 스매시가 됐든 카톡이 됐든 당근이 됐든 어디서든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 애매한 요 시간대는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또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2배,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운영의 책임이 있어요. 아. 그걸 이제 호스트가 이 평일 낮에 두 개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평일 낮에 코트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 일반 매칭을 또 하잖아요.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매치 필터를 클릭하시면 네.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시간대에 나 매치하고 싶어를 이제 조회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에 현재 있으니까 강서구 인근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이제 소비하고 싶어서 이 매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조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매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일 낮에 그 수요들이 저희가 사실 전체 트래픽 중에 47%가 됩니다. 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롱테일로 모이다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매칭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그쵸, 집단이 된 그쵸.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놀랍게도 테니스라는 게 이게 고급 스포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아, 그죠, 그쵸. 우리는 우린 일을 하고 몰라. 있으니까 어. 이제 그 평일에 여유 있는 분들의 삶을 못 살아서. 몰랐지.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때 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오. 저희가 사실 작년 11월부터 그런 파일럿 테스트들 엄청 많이 했어요. 오. 서태클 사장님께 이제 사장님 저 코트 좀 잠깐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스매시 매칭으로 마치 이제 제가 호스트가 된 것 마냥 네. 올린 거죠. 어.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호스트가 되긴 싫은데 그냥 입금해서 게스트는 하고 싶으신지 네. 매번 됐습니다. 매번. 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18일에 런칭했던 게 그 간편 매칭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평일에 테니스를 치고 싶은 분들이 무제한으로 테니스를 쳤으면 좋겠어요. 와, 저희 저희 무제한. 47%의 그 수요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아. 용기 있는 찬더러 같은 호스트분들. 아, 그쵸, 근데 그쵸, 찬더러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사실 몇 없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아마 가만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약간 찬더러 복제품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찬더러 IT 제품, 아. IT 버전인 거죠. 짜랭. 짜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사실 이 평일 코트가 놀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 30년 동안 테니스 코트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평일 비프라임 타임이라고 할게요. 네. 이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월간 매출 계획에는 이 시간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냥 코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에 채워야만 그분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은 어차피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가격이 저녁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가는 점점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 수요가 몰린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금액 올리고 그 연대간도 계속 더 받으려고 하시고 네. 사실 연대간이 나쁜 건 아닌데 네. 퍼테클만 하더라도 그냥 프라임 타임은 연대간으로밖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 입문자들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사실은. 맞아요. 사립에서도 못 치고 국립에서도 못 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편 매칭으로 차츰차츰 풀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사업자분들도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지금 그 간편 매칭을 통해서 그 코트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 노는 코트를 좀 빠르게 매칭을 해주시고 스매시에서는 이익을 수수료를 얻으신다. 네, 어.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좀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그냥 뭐 폐기물처럼 버려져 있던 코트의 시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하는 개념인 거예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좋고 네, 네. 제가 근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 스매시 그 운영자께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거 어때요? 그냥 아이디어인데 제가 평소에 블라인드나 레딧 네네네.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레딧이라고 그 얼마 전에 알고 그 있습니다. 네네. 상장해가지고. 네, 상장해가지고 네. 큰 돈을 번 그 커뮤니티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테니스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요. 아. 많이 그 뉴스 같은 거를 외국에서 이제 네네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보낼 때 보면은 뭘 사야 돼. 어. 하루에 옛날에 왜 그 기억나세요? 싸이월드 처음 했을 때 도토리 도토리 하루에 두 개는 몇 개 아. 줬잖아. 근데 맞아요, 더 맞아요. 보내고 싶으면 사야 되잖아.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매칭을 내가 할 때 하루에 뭐 한 개 정도는 그러니까 부분 유료한 거지. 네네네. 하루에 아. 하나는 이렇게 되고 내가 하루에 매칭을 더 하고 싶으면은 좀 얼마간에 좀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메시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와요. 맞아요. 저는 호스트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스매시에다 많이 올리는데 정말 찔러보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 완료됐나요? 완료됐네. 지금 메시지가 예를 들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블라인드 커뮤니티는 그렇거든요. 메시지를 하루에 10개인가 밖에 못 보내요. 못 보면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더 보내고 싶으면 뭐 관심 있는 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실 분이 올리면 메시지 보내야 되잖아요. 나 어디서 뭐 한다. 근데 그거를 사서 아이템을 사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 보내는 폐해도 줄이고 그다음에 혹시 내가 무분별하게 보내고 싶으면 돈을 내라. 지불해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근데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 게 아까 이걸로 이 매칭하는 걸로 돈을 벌 순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잡아놓기 위한 건데 맞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부분 유료를 한다면 거기서 반발을 가지는 유저들도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뭐 늘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저희는 그걸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매치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많아요. 진짜 메시지 많이 진짜 와요.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그래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130개까지 리퀘스트 보내시는 분도 봤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근데 그지? 근데 저희도 데이터가 거짓말인 줄 알아갖고 정말 많이 뜯어봤는데 네. 정말 하루에 130개. 그 사람 아이템 사야지. 네. 그지 않아? 사야지 그 사람 사야지. 네, 진짜 한 달로 이제 한 달로 이제 합산을 해보면 그런 분들 5,000개씩 막 리퀘스트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버에 부담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루에 130개 보냈다는 건 그냥 막 보냈다는 거. 있는 거 다 보내도 그게 되나?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9만 명 정도 쓰는 앱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상에서 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어떤 범주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서버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범이 돼야 근데 돼.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감사드리죠. 어쨌든 네. 그만큼 파워 스매시에서 유저니까. 아니 130개 메시지는 그거는 공해야. 그래서 뭐 받아보란 말이야 메시지를. 그래서 저희는 뭐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제한적인 접근에서는 유의미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유료화를 하자니 저희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아이디어입니다. 보면 스매시의 이 일반 매치가 점점 공공재가 돼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잘못되거나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서버가 터져버리면 네. 그때부터 나의 테니스 인생을 막 망가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으로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갑자기 서버가 느려졌는지 막 DB에서 뭔가 안 돼요. 제가 뭐 안 돼. 이게 그렇죠. 저희가 DB가 사고 나면 이 로그라는 게 찍히는데 네네. 그게 보통 30초 전에 30초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런 CS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30초가 되기도 30초가 지나자면 바로 네, 바로. 그만큼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스매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이 일반 매치라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내셔야겠다. 130개씩 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돈 예를 들면 내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그 쪽지를 10개만 주는 거예요. 너는 10개는 무료로 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사실상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7번 테니스를 친다고 쳐. 그러면은 내가 뭐 7개 미니멈 7개를 보내는 느낌인 건데 어떻게 130개를 보내지? 여기 보냈다가 안 되면은 또 딴 거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요. 뭐 늦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늦게 얼마 전에 저도 단식을 이제 갑자기 아내가 공을 치고 오라 그래가지고 네. 급하게 이제 스매시로 들어갔는데 답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내가 까였구나. 네네네. 근데 그분이 하루 있다가 답장을 해주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답장 못했어요. 막 꽉 차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답장이 없으면 바로 다른 데다가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루에 10개든 하루에 5개든 하루로 리셋을 해주면은 하루에 130개는 못 보낼 거 아닙니까? 야 하루에 130개. 그리고 호스트 입장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제한으로 가기 때문에 쪽지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맞아요. 프라임 타임으로 오면은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답장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무시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제가 그런 키워드를 몇 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근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드리면은 이제 답장이 막 그냥 비법이 또 네. 있으시군요.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고충이 있다면 사실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충이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사실 과거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커뮤니티의 익명성이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희 앱도 이렇게 지금도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엔 더 불안정해가지고 막 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건 뭐 대학생들 뭐 과제냐 막 이런 비난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악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은 자기가 이 앱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기획을 해서 PPT를 오. 그 주시는 지난번에 분들도 박지현님 있어요. 같은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오. 정말 한 3장 정도 네. 자기가 앱을 오.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야. 바꿨으면 좋겠다. UI UX적으로 오. 이런 이제 임팩트가 있다. 오, 진짜 이렇게 소중한 이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게 따끔하게 충고해주시는 분들과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공존하기 때문에 네. 이 고충들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한창 열심히 그 스매시 막 초창기 때 저희 단톡방에 네네. 이제 승재님께서 혹시 지금 스매시 들어가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해봐줄 사람 막 네네.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막 연락을 한 적도 있고 이제 안 되면은 다 단톡방 근데 지금 어플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약간 저희 맞습니다. 모임을 스매시 1대1 채팅방처럼 맞습니다. 맞아 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안정화가 됐고 그 예전에 봤던 그런 진짜 자잘한 그런 기능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결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쨌든 팀원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면서 저랑 저희 대표님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완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서비스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키워드 중에 하나 익명성. 사실 스매시라고 하면 저한테 매칭하는 어플이기도 하지만 그냥 테니스 커뮤니티거든요. 맞습니다. 저한테는 특히 익명 커뮤니티. 그래서 그 스매시의 그 익명성이 되게 좋다. 아니면 이거 문제다 하는 그런 논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매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익명 테니스 커뮤니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희도 뭐라고 이렇게 막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정말 내부적으로 없애자라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이 익명 커뮤니티를 그냥 없애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뭔가 뭐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데 네. 이거 뭐 굳이 운영해서 뭘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한창 이 커뮤니티에서 욕설과 이제 비난이 난무했던 어떤 그런 네, 아,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랑만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야만이신 야만 맞습니다. 스매시. 랑만이 있었다니까. 맞습니다. 그 왜 테니스계에서 또 이런 좀 약간 어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 오고 가는 그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DC 인사이드 테니스계거든요. 근데 거긴 제가 안 가봤네. 근데 거기는 이제 트래픽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스매시가 더 수위가 높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막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신음하셨던 어떤 그런 곳이어서 아 네. 이거 우리의 비전과 미션에도 맞지 않으니 네. 없애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런 준비를 진짜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커뮤니티 폐쇄.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비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언제부턴가 막 저희는 이게 팁 하나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에 그 익명 옆에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 여자. 빨간색 여자분이시거든요. 네네. 그거 한 번도 가이드 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다들 유저분들께서 스마트하셔갖고 다 알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제 빨간색으로 되신 분이 진지하게 자기가 진짜 테린인데 네. 이런 게 너무 고민이라서 이게 올립니다. 네. 이런 글들이 이제 한 번 딱 올라왔는데 네. 물론 그의 글에는 이제 수많은 비난들이 또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 진정성이 있는 좀 고민들.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그 여자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좀 털어내기가 좀 어려운데 네. 뭔가 익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봤던 게 이 댓글 중에 맨날 비난만 있었던 것 중에서도 네.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진짜 진정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오. 이런 것 저도 경험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테니스에서 이렇게 해결해 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쳐본 것 같으니 이런 걸 참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대댓글로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좋은 댓글엔 또 하트를 눌러주시거든요. 또. 네네네.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게 비단 뭐 이런 좀 뭔가 비난성의 어떤 상황들을 그냥 없애지 말고 그러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을 조금 제재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좀 뭔가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예전보다는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도 늘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저는 그 스매시의 익명성이 처음에 막 보니까 너무 저도 그 처음에 너무 막 욕도 너무 많고 혐오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이런 말 내가 테니스판에서 만나는 맞아요, 사람들은 입 밖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맞아요. 이 사람들이 뒤돌아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쓰는 건가?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막 갑자기 의심하게 되고 뭔가 아. 회의감이 느껴지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명성이라는 게 되게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 이거 진짜 고민입니다라고 얘기를 이런 고민은 진짜 내가 익명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익명이니까 달아줄 수 있는 그런 해결점도 있는 거라 가지고 참 그게 좀 볼 때마다 고민이에요. 지금도 사실 스매시 보면은 막 누가 누구 욕하고 거기서 또 그런 적도 있잖아요. 막 누가 누구 욕하고 하다가 야 현피 떠라. 아. 야 나 언제 어디 몇 번 코트 몇시 칠 거니까 너 그때 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네네. 걸 보면은 맞아요. 뭐 사실 관전하는 사람 재밌긴 하지만 이게 지성인이 맞나? 이게 인간이 맞아요.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약간 그 스매시 커뮤니티가 참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것도 아까 운칠기삼으로 그냥 저희가 뇌를 거치지 않고 네. 또 하나 만들었던 게 익명 커뮤니티였던 것 뿐인 건데요. 네. 사실 뭐 오늘 질문 중에 혐오성 게시물을 네, 네, 어떻게 네. 관리하냐 네.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이제 혐오, 욕설, 뭐 비난 이런 것들을 원래는 수동으로 좀 이렇게 그때 볼 때마다 이제 막 그냥 삭제 처리하고 히든 처리하고 이랬는데 막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스매시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제 좀 이제 블락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었어. 맞아요. 근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관 하에서 비난과 욕설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네, 네, 네. 좀 이렇게 배너를 하는 뭐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지능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보시하게 하자 해서 이제 그 네이버에 보시면 요새 그 저기 뭐죠 악성 댓글 감지하는 그 봇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이버가 또 우리나라 이제 순수 우리나라 욕 그 키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정말 트렌디한 욕들만 모여 있는 클라우드가 있어서 그걸 또 이제 고맙게도 API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면서 그래도 저희도 뭔가 자동적으로 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서도 너무 심한 건 또 이제 필터링 안 됐을 때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신고하셨을 때 저희도 이제 자동적으로 좀 블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매칭만으로 앱을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커뮤니티가 스매시의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저는 돈도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딧 같은 걸 제가 자주 사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그 선수들의 그 테니스 뉴스 같은 거를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걸 따가지고 바로 게시글을 올려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댓글이 막 달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댓글이 많이 달리고 뭐 좋아요 눌리고 그러면 그 카르마라는 게 쌓이거든요. 네네. 뭐 저는 그걸 어떻게 돈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쌓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스매시로 치환한다면 쪽지 하루를 한 개를 더 주는 거지. 쓸모 있는 게시글을 써주면. 뉴스 같은 거를 써주면 아니면 사람들이 재밌어할 만한 거 정보 같은 거 써주면 내가 이미 부분 유료화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게시글 그 커뮤니티가 좀 더 쓸모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 고민도 좋고 뭐 그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이제 뭐 내려나 이런 거 누를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사람 쪽지 하루 뺐고.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들어봤는데 레딩님이 그 스매시를 진짜 워낙 상주를 하다 보니까 아, 예, 이 스매시에 대한 고민이 진짜 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커뮤니티를 많이 하니까. 네. 아기 키우면 심심하거든요. 아 근데 네. 진짜 뭐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그 10개 쪽지 비즈니스 모델이랑 이런 정책을 잘 연결시키면 네.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납득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결제하기 싫어가지고 뭐라도 쓸 것 같아. 맞아, 네. 뭐라도 뉴스 뭐 쓰면, 캡처해가지고 올려갖고 뭐 누구 예를 루블레프가 들면, 여자친구 생겼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도테니스 오늘 방송 정리 막 이런 거 올리고 네, 막. 그러면 맞아요. 쪽지 하나 받고 이러면 나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매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타임으로 살짝 넘어가서 네네. 아까 혐오성 게시물을 필터링하지 않는다. 음. 라는 거에 대한 잠깐 답변해 주신 것 같고 네네. 인간지능이 하다가 안 돼서 네이버 API를 가져와서 이제 인공지능을 좀 도입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스매시는 초보자들이 많다. 어. 라는 이제 오해와 편견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앱 런칭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 네. 뾰족하게 저희 고객 그 타겟층을 이제 잡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소위 테니니 네. 테니스 입문자분들을
타겟했고 그들을 위한 앱이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첫 번째 그 원칙 가장 직관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원칙 디자인 세련돼야 된다. 세 번째 원칙 로고가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시작을 했던 서비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보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의도했고 제발 그러길 바랐기 때문에 아하. 초보자들을 위한 서비스였는데 근데 웃긴 게 저희도 그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을 보면 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스매시를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2년 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 리뷰 NTRP라는 또 문화가 스매시엔 있습니다. 네네. 상대방이 이제 그 파트너의 NTRP를 평가를 해주는 건데 그게 2.5에서 3.0 사이가 전체 이제 그 뭐 트래픽 중에서 하루 네. 트래픽 중에서 40%가 돼요. 어. 어느덧 전체 리뷰 NTRP가. 그래서 이게 스매시가 성장하면서 그 태생아 테린이셨던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테른이로 가고 있는 과정을 아. 스매시가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스매시에서 매칭하시면 은근히 2.5, 3.0 사이의 분들이 꽤 많이 이제 접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클럽에서 테니스 잘 치시는 분들도 스매시를 통해서 매치도 하시고 네. 그리고 3.0 매치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테린이만을 위한 앱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스매시가. 그래서 물론 이제 태친차 네이버 밴드처럼 정말 오래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구력의 이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스매시라는 거는 그 테니스를 입문해서 딱 코트 위로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매치를 실컷 즐기는 그 시즌에 네. 사용하는 앱이고 또 그렇지 않은 시즌에는 사실 스매시를 또 쓸 이유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가면 되고 대회 가면 되고 네. 아니면 내 친구랑 그냥 랠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스매시가 매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스매시로 친해진 친구들끼리 테니스 치게 됐어요. 스매시 더 이상 안 쓰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이 테니스 씬에서 저희가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전 몰랐던 분들이 테니스를 통해서 친구가 되는 어떤 첫 번째 계기가 또 스매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분들한테 나중에 또 좋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 스매시를 쓸 만한 계기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매시는 테니스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이 테니스의 접근성이 낮아지길 희망해서 만든 앱이었기 때문에 테린이를 위한 앱은 맞다. 하지만 테린이가 스매시랑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테린이만을 위한 앱은 아니게 됐다.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마음껏 테니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떤 스매시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스매시를 같이 성장을 하면서 신규 테린들의 유입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신규 테린이의 유일이고요. 네네네. 신규 테린이에게는 나 스매시에서 모집해서 갔는데 나 너무 못 치는 것 같아. 사람들 다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고충은 없을까요? 사실 뭐 너무 케바케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저희도 여러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이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또 테린이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히려 오늘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볼을 같이 쳐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보폭을 맞추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스매시에서 똑같이 맨날 입에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네. 맨날 옆 코트로 공을 주러 다니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2년 후에 똑같은 분이 이제 나랑 상대 코트로 만났지만 그런 분들이 결코 싫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정말 척박했던 그 상황에서 네. 얼리버드들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얼리버드들이 선배로서의 역할을 지금 후배들에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리뷰 NTRP 얘기로 살짝 넘어가서 네. 리뷰 NTRP 믿을만한가? 스매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레딕이 또 여기서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네네네. 제가 이제 무려 테니스 입스를 겪으면서 리뷰 LTRP가 1.78이 됐다. 아이고야. 1.78이 되었는데 심지어 게시글에서는 스매시는 0.5를 낮춰야 된다. 아이고야. 1.28이 돼가지고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한 네. 거의 테니스 아기가 됐었는데 네. 근데 리뷰 LTRP라는 게 그대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같이 몇 번 더 쳤어요.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네네. 왜냐면 이제 매칭이 안 되거든요. 1.78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주변 분한테 죄송하지만 저 3.5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왜냐면 이게 평균 맞아야 되니까 지금 1.78이니까. 이거
이거 NTP 조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3.0이 됐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리뷰 NTRP도 저랑 사실 저희 대표님 공대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실 공대 특 뭐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뭔가 수치화돼야 되고 네. 뭔가 평가받아야 됩니다. 아. 뭔가 정성적인 건 없어요. 네, 정량이 정량적이어야 필요하다. 돼요. 무조건 정량이어야 네,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NTRP를 사실은 저희도 뭐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NTRP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달라요. 그 1.0부터 6.0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가이드를 써놔도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네. 이런 CS 이제 그만 받자. 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에서 상대방을 평가를 재밌어요, 해라. 근데 네. 이거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평균치로 저희가 그냥 환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접근했는데 네. 처음에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진짜 엄청 먹어가지고 네. 왜 나의 NTRP를 당신들이 깎냐. 아. 막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막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네네. 했는데 그리고 그 저희가 정말 암흑의 시절을 좀 걸었었어요. 뭐 잔고가 7원까지 떨어졌던 상황이 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원의 그 어떤 삶을 살면서 네. 그냥 뭐 그런 CS조차 이제 저희한테는 막 뭐라 해야 될까 무의미해진 상황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네. 또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뭐 리뷰 NTRP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죠. 원래는 대동단결 리뷰 NTRP는 너무 이제 말도 안 돼. 말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맞다. 이거는 집단지성이 만들어준 NTRP다. 이거 이거는 빅데이터다. 이거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 뭔가 수렴한다.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또 이게 하나의 정책 중에 최근 4개월의 리뷰 NTRP만 평균치해요. 아. 이유가 있는 게 저도 테니스 겨울에는 좀 잘 안 쳐요. 그러면 또 이게 겨울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 확 느는데 네. 그때 쉬면 또 확 줄거든요. 맞아요. 아마 레딩님께서 입수 오신 게 잠깐의 휴식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뭐 하면서 출산 육아. 근데 사실 테니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치다 보면 저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실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뭔가 한 분기는 너무 짧다. 플러스 1개월 해서 4개월. 아하. 그러니까 저희 또 이제 뇌를 거치지 않은 어떤 이제 액션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갔었습니다. 삭제를 해주시는데 네. 이제 제 그때 솔직한 마음 말씀드리면 네. 뭐야 이거 나 지우고 싶다. 그냥 차라리 0이 낫다. NTRP 차라리 0이 낫잖아. 삭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하자. 그걸 사가지고 삭제할 수 있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내면은 내가 그거는 삭제하는 거야.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0이면 차라리 낫잖아. 처음부터 다시 올릴 수 있잖아.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1.78보다 0이 나. 근데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삭제하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출시하면 어떨까?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창피한 거야. 아. 내가 이게 더 테니스 레딕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알고 있는데 막 NTRP 1.78이고 막 아니 1.7 그 뒤에 8이라는 걸 왜 부는 거야? 1.7이라는 것도 몰라 없잖아. 지금. 나 왜 그래? 이게 또 이제 공대생 특 이게 아. 소수 첫째까지는 좀 불안해요. 뭔가 정확하지가 않은 게 3.14 파이가 여지를 보통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파이는 3.14지 3.1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뭔가 신뢰도 높은 일사까지 지표로 가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갔습니다. 저는 아. 근데 그거 저한테 누가 줬는지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사실 그 누가 줬다는 거는 사실 저희 공개는 하지 않지만 간식을 네. 치고 있기 때문에 걔야 걔. 복식이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 새벽이니까. 복식은 모를 수 맞습니다. 있지. 간식이었어. 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스매시의 리뷰 NTRP 뭐 믿을만한가라는 질문 던졌지만 저는 믿을만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이거는 내가 같이 쳐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맹점은 그 쳐본 그 상대가 NTRP에 대한 맞아요.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가 이건 되게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어느 사람한테는 3.0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1.5처럼 보일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의 평균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빅데이터가 만들어준 나의 NTF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 리뷰 NTRP를 이제 어떻게 또 개선해 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뭐 아이디어를 오늘 공개를 해드리면 뭐 예를 들면 나는 2.5야라고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매치를 하신 분들한테 이 2.5보다 높을까요, 맞을까요, 낮을까요? 딱 세 질문만 해요. 그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낮다라고 되신 분들은 뭐 약간 게이지가 차듯이 네. 차차차차 낮아지면 갑자기 2.6 다 찼을 때 2.0 뚝. 근데 이제 강등 당하네 강등. 그쵸 강등 어. 이제 승급 같은 개념인데 네. 뭐 2.5에서 그 승점이 그 이제 좋아요. 이 사람은 2.5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게 5번 쌓인다. 그럼 3.0.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근데 야, 이게 공대생의 어떤 감성에서 이게 소수점이 네. 이제 하나만 있는 게 너무 어. 불안하다. 그래서 좀 고민만 하고 그래, 있습니다. 나는 그 1.78에서 이제 네. 맛이 가거든요. 급한. 아, 아, 근데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문화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테니스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어떤 뭔가 술안주거리가 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고 재밌어요. 네, 저- 스매시가 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사실 내 NTRP를 내가 어디 가서 내 NTRP 뭡니다라고 얘기할 일도 사실 없고 맞아요. 내 NTRP 평가받을 일도 없는데 그거를 육성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보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야 너무 나 스매시 NTRP 2점 몇이야 1점 어.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땐 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맞아 막 어,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저희도 레딩님의 NTRP 들으면서 이렇게 웃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생기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만나지 말자 코트에서. 또 하나의 그 네. 스매시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오해, 편견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스매시는 코트 장사를 방관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스매시에서 코트비 얼마고 이거 이게 엠빵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태친도 마찬가지겠는데 스매시가 유독 그런 코트비 부풀리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코트 장사라 하면 그 호스트께서 네. 이제 게스트를 모집을 할 때 그 원래 캠볼과 코트비 합산의 엠빵 된 거에 웃돈을 이제 얻는 네, 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건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재를 하자니 사실 명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재를 안 하자니 이제 저희 유저분들께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포인트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캠볼 금액도 사실은 브랜드들이 요새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네네. 어떤 건 6,000원이고 어떤 건 4,000원이고 같은 브랜드더라도 누구는 쿠팡에 사서 4,500원인데 누구는 맞아. 저기 오프라인 샵에서 사가지고 6,000원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 요새고요. 사실 뭐 이것도 뭐 아마 저랑 대표님은 해답을 못 낼 텐데 저희가 이제 유능하신 이제 저희 팀원분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어떤 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기다려 주시면 이런 감사할 논의 것 같은 같아요. 게 그 스매시 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올공에 누구 땡땡 있잖아요. 뭐 유명 네임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여기 올라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스매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법률의 미비거든요. 얘네들이 공공 코트를 내가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양도 하는 거를 스매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재양도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거조차도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이게 약간 그 기획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약간 그 올려받는 그 금액을 스매시 귀속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스매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돌려줘. 근데 또 그것도 일이 많고.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예전에 고민했을 때는 그 테니스 코트들마다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쫙 수집을 해가지고 뭐 올공이면 뭐 엠빵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런 호스트한테 제안을 할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이게 요새 금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트 금액들이 다 높아져.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공공 테니스장들도 막 10% 20% 계속 인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느덧 올공이 막 그 4명이서 쳐도 한 번 한 10,000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7,500원 막 이랬는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금액 올라가니까 그걸 저희가 다 트래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이 코트비에 관한 그 논쟁 글이 올라오면 커뮤니티에서 유독 열심히 보시겠네요. 사실 그렇기도 한데 저희도 이게 마땅한 해답을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저희도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온 이유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이런 그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코트비 장사는 뭐 스매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치는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테니스계의 전반적인 테니스판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린 유독 스매시에 올라오는 그 코트비 부풀리기가 조금 눈에 보인다. 그거는 스매시 커뮤니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아하, 왜요? 왜? 스매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커뮤니티 넘어가잖아요. 아.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아. 테니스 친구 찾기에서는 그거를 보고 캡처해가지고 올린 다음 뭐 이렇게 하고 복잡하잖아요.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편하니까 앱이 편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아. 오히려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 하나의 약간의 또 제 고민 포인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스매시에서 만든 신조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퀘스트? 퀘스트. 저 커뮤니티에서 저도 봤어요. 네. 예. 근데 이런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이 퀘스트들에 대해서 스매시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너무 따끈따끈한 글 아닌가요, 사실? 그쵸. 요즘 그러고 있죠. 맞아요. 그쵸. 근데 테니스는 늘 최신의 그 네. 팬스계의 왜냐면은 모습을 여인님이 저는 하루 성주하시기 종일 하고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그래 그 글을 쓰신 분도 뭐 그럴 만한 이제 뭐 상황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매시 입장도 없고요. 뭐 제 입장도 사실 없는데 뭐 저는 그냥 뭐 테니스를 그냥 어쨌든 즐기려고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논쟁이 그냥 저는 그냥 재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그냥 이분도 정말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글을 썼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또 이제 뭔가 토픽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고 그거에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열광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표를 또 달성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쪽지권 하루 더 한 개 더. 근데 사실 이게 커뮤니티라는 거는 본인의 글이 이제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으면 또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자꾸 매도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막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저도 그냥 그분의 어떤 글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이런 오해랑 진실 이 질문들이 다 지금 커뮤니티에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매시가 처음에 생각했던 해결하고 싶은 문제, 코트 매칭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매시가 매칭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스매시 왜 이런 사람 매칭해 주냐, 왜 이렇게 매칭해 주냐라는 거는 사실 큰 건 없고 그냥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네네.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은 많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 스매시를 전국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아직 많이 퍼지지 이 수도권 이외에는 많이 퍼지지 않은 것들이 약간 한계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계죠. 사실 이 테니스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이제 그 중에서 뭐 50%밖에 안 되는 수도권만 차지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실 이게 좀 요새 막 지역화 그리고 뭐 서울이 거의 뭐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이 서울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계속 이제 태생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또 이제 저희도 그 대구나 또 이제 창원, 마산, 구미 뭐 여기서 근무하셨고 사셨던 분들이 상경하셔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얘기를 들은 게 대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는 지금 여기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를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서. 근데 네. 거기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를 칠 젊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코트의 어떤 그 예약률도 사실은 굉장히 서울보다는 널널하고 근데 그 수요가 작은데 공급량은 또 많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는 뭐 예약도 안 해도 그냥 가서 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한 게임 하시죠. 낭만 테니스. 근데 그 왜 농구 코트 같은 경우에 유수지가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뭐 혼자 공 던지다가 3대3 한번 하실래요? 거기는 뭐 예약이라는 문화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 테니스는 또 그렇기 때문에 스매시가
진짜 필요할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일단은 있고 근데 음. 저희도 물론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뭐 광역시 단위로 달려가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좀 뚜렷한 니즈가 발견되지 못해서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뭐 광주, 대구, 뭐 인천은 저희 수도권이니까 그런 네. 강원도까지 해서 각 지역마다의 오픈 채팅방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몰래 이제 아. 어떤 니즈가 있나 보고 있습니다. 아, 약간 어찌됐든 확대를 하고 싶은 것이 스매시의 목표긴 하지만 맞습니다. 약간 이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쵸. 일단 여기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 나후에 넘어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영월에 테니스를 치러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는 입장료는 무제한이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한번 치고 약간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매시가 지방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그 지역의 테니스를 치는 젊은 인구, 신규 맞아요. 인구, 신규 유입 테니스인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근본적으로 그런 젊은 분들이 많냐 그거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오히려 말씀하셨던 영월에 좋은 코트가 비어 있으면 네. 스매시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은 서울에 계신 분들을 영월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 고민점이 진짜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스매시를 만들고 나서 약간 좀 이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혹은 내가 진짜 이건 진짜 뿌듯했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요. 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정말 더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뿌듯함을 크게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두 분께서 이제 오셨지만 최근에 롤랑가로스 뷰잉 파티를 저희가 반얀트리에서 네네네. 했었고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제 좋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피드백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좀 비가 오락가락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았고 제일 최고의 찬사는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뿌듯함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컸던 거는 저희가 그 14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오셔서 알겠지만 14명이 할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 500명을 데리고 반얀트리 코트를 5개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걸 어쨌든 저희 그 14명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해냈다. 그게 생각보다 이제 회사를 저희 대표님과 같이 경영하면서 네. 한 팀으로 뭔가를 이제 좀 어떤 작은 산 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나름의 이제 소기의 그 성취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 반얀트리가 사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비가 오는 거 아니면은 너무 좋은 날씨였고, 네, 맞아요. 저 진짜 못 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부러웠는데 그 사진만 보더라 너무 멋있고 해서 뭐 다음 내년에도 꼭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다음 윈블던도, 다음 US 오픈도, 그렇죠. 그렇게 호주 가야죠. 오픈도 네,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전에는 뭐 영화관에서 단체 관람하고 뭐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런 답답한 공간에서 보는 것보다 야외에서 그런 코트장에서 본다는 그 문화를 처음 만든 거라 그쵸. 그런 그림을 처음 만든 거라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매시의 행보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뭐 사실 이것도 뭐 누군가는 뭐 겉멋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뭔가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진행된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전 충분히 보는 거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이게 어디서 느꼈냐면 정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와이프랑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나달이랑 이제 누군가가 경기를 했던 롤랑가로스를 그때 TVN 스포츠에서 했던 걸 그때 치킨 먹으면서 봤는데 네. 와이프가 그거 보고 뭐 한지 아세요? 그 딱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나달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갖고 그때부터 잠깐만 이거 보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테니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근데 혼자 보면 재미없으니까 네. 같이 보게끔 만들자. 이게 스매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간편하고 매력적인 테니스 문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었던 어떤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앱 트래픽을 더 늘릴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런 거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스매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막 완판됐잖아요 티켓. 막. 좀 빨리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롤랑가로스라는 또 키워드도 좋았지만 뭐 반얀트리에서 말씀하신 그 코트 위에서 선선한 여름밤 사실 네. 그때 진짜 날씨 날씨 좋았잖아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정말 날씨가 좋았고 날씨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알카라즈와 야닉 시너의 어떤 그 그쵸, 매치까지 그쵸. 대박 경기죠. 그리고 맥주 무제한에 네. 막 윌슨 뭐 이렇게 막 윌슨 굿즈까지 굿즈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윌슨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그 팔토시랑 그 스트링 뭐 이런 게 생각보다 금액이 아 그럼요. 이게 음. 작은 또 이제 그 비싼 것들이거든요. 네, 테니스인들한테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잘 또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음.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런 스매시가 좋은 커뮤니티 문화를 테니스 커뮤니티 문화를 잘 네네네.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스매시가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 네. 스매시로 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질문이 테니스 문화가 좀 어떻게 발전하길 희망하냐 뭐 이런 거라면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KBS 김기범 기자님, 네. 뭐 AKA 키키올릭, 키키올릭 네. 그 기자님과 이제 저희가 점심을 한번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놀러 껴주시지.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저희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컨텐츠의 어떤 그 힘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정말 이제 저명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더 많은 테니스인들이 테니스를 더 자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트가 부족해서 이제 못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근데 그러려면 코트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트 많이 생기려면 코트를 지을 사장님들이 코트를 만들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에 그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평일 저녁 주말만 장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엑셀로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코트 한 면 만들잖아요. 그 회수 기간, 투자 회수 기간이 6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오, 엄청. 사실 이 분들은 테니스 코트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약간의 자선 사업 네, 같은 맞아요. 거네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이 음. 코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테니스 팬심, 그리고 향후 20년 후에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이걸 정말 내가 어떠한 사업으로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트를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매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편 매칭이라는 것도 이제 런칭을 했고, 그리고 플랫폼이 어쨌든 숨어 있는 테니스 코트들을 더 발굴시켜서 더 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스매시는 사실 나름의 동원력이 좀 있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되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500분이 이제 관현트리로 오셔가지고 뷰잉 파티를 하고, 저희가 뭐 예전에도 다양한 이제 그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나름의 이제 동원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동원력을 비단 저희만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새롭게 테니스 코트를 만드시는 분 사장님들께 계속 이제 이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사실 저는 이 테니스 코트 사장님들은 테니스 코트를 운영하는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매시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스매시를 믿고, 그분들은 테니스 코트 사무실로 갈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좋은 땅 알려줘요. 테니스 코트 또 짓게. 그렇게 해야만 사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테니스의 어떤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스매시가 간편 매칭으로 좀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 좀 일조하고 싶은 거는 동호인의 실력 계측 의 이슈예요. 뭐 아시겠지만 요새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완국이라고 아세요? 완국 알죠, 네. 완국. 반국하고 맞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다 카타에서 하면, 우승하고 카토에서 국화 달면은 이제 카타 국화, 카토 국화, 이제 완국. 네.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심지어 생체도 있습니다. 생체. 네, 맞아요, 그래서 생체. 현재 이제 동호인들 사이에서 완국이라는 이제 단어로 뭔가 약간 풍자가 되고 있죠. 네. 카타, 카토, 생체, 분리된 그런 분리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인정을 받아야 뭔가 이제 완벽한 국가라는 이제 단어가 있듯이 뭐 그런 식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지 않습니까? 네. 이 동호인 씬에서는. 근데 메이저가 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계측들이 중구난방이고 모이질 않고, 데이터는 모여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번 파편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매년 유실돼요. 매년 유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토 단식 1위, 카타 단식 1위, 카토 단식 1위, 뭐 생체 단식 1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통일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USTA 뭐 이런 이제 어떤 네. 협회가 네. 북미 같은 경우에 단 하나의 지표로 딱 이제 공인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동호인 대회들이 주주주주쭉 생겨서 그 모든 동호인 대회들이 결과들이 다 온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들이 다 의미 있게 역사로 남게 되고 그 역사의 어떤 그 한 줄기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USTA의 점수가 그 정말 이제 아마추어들부터 해가지고 유소년, 고등학교 이제 뭐 선수들부터 해서 대학 리그 그리고 완전히 이제 끝판왕이 뭐 ATP 선수들 투어까지 이 전체적인 피라미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USTA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그 USTA에게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태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그 승강제 리그 그 이제 디비전 리그를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스미스 씨도 이런 디비전 리그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마추어 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좀 좋은 어떤 결과들을 디비전 리그 속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일조를 하고 싶어서 좀 저희는 어쨌든 IT 회사다 보니까 한국 테니스 산업이 지금처럼 뭔가 이제 어떤 역사 속에서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돼서 계속 남기를 이제 희망하고 그 역량을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스매시가 뭐 매칭 어플, 커뮤니티 막 이런 테니스 판의 약간 문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매시는 데이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의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는 회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매칭 프로그램, 뭐 NTRP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고 어디에 어떤 코트가 있고 이 코트는 얼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고 이런 테니스계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우 과찬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화감이 되게 드는 게 네. 말씀은 테니스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K 테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지금 카타카토 뭐 아까 유스타도 말씀하셨고 뭐 ITF라는 대회도 해외에서는 뭐 40세 3.0, 2.5 쭉 있어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 거기 있거든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누가 우승했고 누가 몇 포인트 있고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다 있는데 한국만 없어. 우리나라는 카타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는 K 테니스입니다. 이런 거죠. 같은 종목이지만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통합이 되어야지 발전이 된다. 전 세계 테니스에 우리 대한민국 테니스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K 테니스를 말하다라는 그 프로 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코너 기획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처음에 좀 웃기게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건 K 테니스를 말하다에 너무 잘 섭외를 했다. 네. 적합했다. 네. 네. 한국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 너무 잘 섭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매시 또 한 번. 네. 그럼 혹시 오늘 저희 뭐 방송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항상 나는 이제 실친이었지만 친구가 하는 방송인지 몰랐지만 잘 듣던 방송을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스매시에 대한 얘기도 해보니 어떠세요? 사실 저는 뭐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더 양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안 된다고. 지난번에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볼스포츠 테니스님인가? 맞아. 말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양산이 돼야 된다는 게 많은 채널이 있을 필요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더 테니스가 개인적으로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보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고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능력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세 분이 각자만의 또 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친구겠죠. 친구들이시지만 코트 위에서 세 분들을 이제 나름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팬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테니스가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훌륭한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전달하시는 역량이 있으시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다양하게 하시는 이벤트들,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시는 어떤 이제 관리하시는 국내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콘텐츠가 더 테니스에서도 조금 더 투자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K 테니스가 어떻게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냐라는 좀 의견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는 또 이제 저희 김기범 기자님과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기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그 국내 선수들의 이제 선수권 대회들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우리만 하더라도 국내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있는 정도는 아시지만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시면 근데 그분들이 국내에서 어떤 대회를 하는지를 모르세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대회를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매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 음. 대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모든 스포츠 종목은 팬 비즈니스가 결합이 돼야 산업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사실 불모지였던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메인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고 네. 국가가 후원을 해줄 정도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SK에서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그 LCK죠 네. 롤이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LCK라는 리그가 창단될 정도인데 그게 다 팬 비즈니스가 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회사 근처에는 그 SK T1 그 본사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1층은 팬들을 위한 굿즈샵입니다. 거기 사람들 진짜 많이 가겠네요. 맞습니다. 거기 맨날 이제 그 페이커의 네. 팬들이 이제 우르르 오셔가지고 굿즈 굿즈 사시고 사진 찍고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거기 청계천 앞에 가 보시면 저도 또 놀랐는데 그 이 e스포츠를 홍보하는 국가가 만든 어떤 공간도 있어요. 어떤 빌딩 1층에.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진짜 근데 깜짝 그분들이 놀랐어요. 그냥 그 외국인들이 근데 오세요. 페이커의 팬들과 관광 스팟 중에 하나요. 청계천 겸 이제 맛집 겸 이제 네. 페이커 겸. 네. 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테니스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UFC라는 격투기 네. 그쵸. 콘텐츠도 선수들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 스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완전 이제 초기 때부터 그 정말 스타가 될 때까지 정말 이제 촘촘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국내 테니스 실업팀 선수들한테도 저는 이런 팬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기관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팬들이 만들어져서 실업팀 선수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게 사실은 저희 K 테니스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요새 그 더 테니스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홈에 뜨는 그 영상들이 실업 선수들 경기들이 요새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대한테니스협회에서도 그 KTV 그거를 많이 열심히 좀 미시는지 그런 실업 선수들의 뭐 결승 경기, 뭐 8강 경기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많이 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 그 실업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는 뭘 봤냐면 그 부천 라인도르 부천 복사배 그거 이제 결승 경기 맞아, 올라왔어. 개나리 국가 그 홍복도 올라오고 홍보 그 결승 경기를 진짜 한없이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초에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없다,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없다가 이제 점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저희처럼 이런 미디어적인 콘텐츠를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실업 경기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올라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접목이 되면은 좀 K 테니스를 보고 그러니까 치는 거 말고 보고 즐기는 그런 맞습니다. 문화도 좀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포테이먼트.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테니스에도 충분히 전 접목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곧 하는데 네.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누가 어떻게 출전하는지 사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네, 네. 오히려 알카라즈가 나달이랑 복식해서 맞아요. 뛴다는 건 너무 많이 알 거고 음. 오히려 그분들을 더 응원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테니스 선수들에 대한 팬덤이 너무 약하다라는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제 좀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뭔가 선수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제 소구될 수 있는 그런 좀 미래가 오길 기대하는 마음 반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김연아라는 팬덤이 생긴 이유가 김연아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오고 막 하니까 야 피겨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사실상 국제대회에서는 조금 그게 약하다 보니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기량이나 실력도 되게 올라가야 하는 거고 그걸 좋아하는 팬들의 문화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맞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음.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뭐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뭐 팬덤이 먼저 생겨서 선수의 기량이 높아진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선수의 기량이 높아져서 갑자기 관심이 가져져서 팬덤이 생기는 이 성공 사례들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축구도 있고 피겨도 있고 골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채워지려면 결국에는 이 말씀하신 선수들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사실 이제 그렇죠. 협회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네네네.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가지고 오. 사실 죄송해요 좀.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네, 좋은 저희는 얘기를 저희는 항상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아, 곳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얘기 사실 어디서도 못 듣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스매시 고퀄리티. 공동 창업자께서 오셔가지고 K 테니스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 어디서 듣겠어요? 여기서 듣습니다. 저희 네, 타이틀이 또 앞에 고품격. 네, 네, 고품격이기 테니스. 때문에. 네,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이제 연락을 주실 때도 되셨다. 네, 아, 저희 그런 아닙니다.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이 늘었고 우리 또 또 1000명이 넘었고 주원홍 와우. 회장님이 또 이제 당선이 되셨거든요. 아, 네, 새로운 네. 회장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긴 하지만 네. 당선되셨기 때문에 또 KTA 홈페이지도 싹 리뉴얼이 됐습니다. 네, 와우. 왜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예뻐졌어요. 주원영 회장님이 벼룩시장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네. 미디어입니다. 네. 네, 잘 봐주시고 네, 네, 선수들 후원 좀 팍팍 해주시죠. 네 후원 좀 제발. 팍팍 해주시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희 뭐 더 테니스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못한 말이나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뭐 자유롭게 뭐 저도 헤비 토커여가지고 네. 뭐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들을 잘 풀어냈다고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뭐 만약에 한마디 하게 되면 저희는 테니스 사업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는 스포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럼 뭐죠? 사실 테니스는 재택과 같이 코로나가 발굴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다만 그렇게네. 이 문화가 좀 운이 좋게도 다른 문화권에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어떤 역사가 굉장히 깊은 클래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랑 저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처럼 나가기 쉽지 않은 게 또 테니스였던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중독되니까. 그래서 전 단순히 어떤 스포츠보다는 어떤 문화이지 않나? 테니스는 그냥 어떤 이 사회적 흐름에 편승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개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또 이제 이런 소셜 세대다 보니까 네트워킹까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간과 금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 플러스로 네트워킹까지 가능한 현 시점의 유일한 스포츠는 테니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운동과 다르게 저는 솔님도 네. 계시고 찬더로 레딩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시는 게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또 이제 새로운 정말 클래식한 운동이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자꾸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하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포츠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네. 서브컬처, 그러니까 어.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네. 테니스를 기반한 문화를 키워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스매시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고 매력적인 테니스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스매시 어떤 비전이자 방향이니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저희부터 스매시 자주 이용하고 네. 스매시 커뮤니티 열심히 보고 스매시 많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